자, 이어서 17번. 심판의 도덕적 조건 중 개인윤리 측면이 아닌 것은, 그래서 지금 심판윤리에 대한 이야기죠. 자, 지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단호히 뿌리칠 수 있는 자율성을 지녀야 한다. 전체를 한번 읽어볼까요? 2번. 심판평가제를 도입하여 오심 누적 시 자격을 박탈하는 등 엄격히 대처해야 한다. 3번. 성품과 행실을 바르고 탐욕이 없는 청렴성을 지녀야 된다. 4번. 심판의 도덕신념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도덕적이라 할 수 없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어떠세요? 이런 문제 잘 틀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1, 2, 3, 4번에 있는 문제의 지문보다 앞에 있는 문제를 좀 더 명확하게 봤어야 되는데 17번의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심판의 도덕적인 조건 중에 개인윤리 측면이 아닌 것은 내 개인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있는 이야기들인 거죠. 1번은 뭐 단호히 뿌리칠 수 있는, 3번은 성품과 행실이 바르고, 4번은 도덕적 신념, 본인의 이익,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누구 얘기를 한 거죠? 본인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2번을 볼까요? 심판평가제를 도입하여 오심, 누적 시 자격을 박탈하는 등 엄격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거는 제가 앞선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구성적 규제라는 것이에요. 구성적 규제는 뭐죠? 예, 뭔가 정해져 있는 규칙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하는 규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17번 문제 2번. 잘 틀리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다 보면 2번하고 4번하고 이건가? 이건가? 아니면 아예 문제 전체를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찍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스포츠 지도사 시험은 제가 이렇게 번호들을 한번 쭉 봤는데 어떨 때는 그 1, 2, 3, 4번이 이렇게 고르게 나오기도 하고 가끔은 아니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나는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 이러면 찍어야 된다 이러면은 그나마 예를 들면 1번이 너무 많았어. 근데 3번은 별로 없었어. 그럼 3번을 찍어.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국가고시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나뉘어져 있는데 또 그것도 어때요? 내가 문제를 그동안에 앞에 풀었던 문제들이 다 맞다라는 전제하에 번호가 별로 없는 것을 찍는 거는 맞는데 그렇게 그런 것보다는 이제 문제를 잘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18번 문제를 볼까요? 스포츠 상황에서 도덕적 가치가 충돌할 때 바람직한 판단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문은 긴데 그리 어렵지 않은 문제에 해당됩니다. 한번 문제를 읽어볼까요? 주어진 윤리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맞죠? 예, 도덕적 가치가 이렇게 충돌을 하는데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판단을 할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다각도는 다양한 측면에서 봐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판단도 중요하고 또 동료의 판단, 또 윗사람의 판단,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판단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주어진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윤리 이론을 고려해 본다.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 윤리적 상황에 직면한 행위자의 관점이 아니라 재판자의 관점에서만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판자가 뭐죠? 법원에 계신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잖아요. 법원에만 있는 건 아니고 뭐 다양한 위원회며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을 텐데 그 재판자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답은 이제 3번인데요. 윤리적 상황에 직면한 그 행위자가 왜 그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판단을 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사자를 부르죠. 불러서 청문 절차를 거치죠. 청문 절차를 거칠 때 본인이 왜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때 이런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 사람의 입장을 한번 자세히 들어보고 거기에 맞는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윤리적인 상황에 적용되는 윤리 규칙과 결과의 공리성을 비교 분석하여 최선의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주 교과서적인 이야기고 또 정확한 이야기에도 해당됩니다. 자, 18번 문제는 3번이었습니다. 자, 19번 문제는요. 지금 여기서 부올레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인물이 나타나면 아니 난 모르는 사람인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나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데 하나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부올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 문제는 종종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스포츠와 환경윤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제 스포츠 윤리를 공부하다 보면 다양한 그 챕터들이 있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론이 나오죠. 그 다음에 성차별, 폭력, 심판윤리, 그 다음에 동물윤리 나오죠. 그 중에 또 하나의 챕터가 이 스포츠와 환경윤리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스포츠와 자연의 관계를 기준으로 스포츠 환경을 순수 환경, 개발 환경, 시설 환경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에 개발 환경에 해당하는 스포츠는 무엇이냐? 라는 것이에요. 한번 문제를 보자면 지금 답을 먼저 펼쳐놓고 이야기할게요. 이 순수 환경은요, 전혀 뭐라고 해야지? 자연에 있는 그 상태 그대로를 가지고 스포츠를 즐기는 환경이 순수 환경이에요. 거기에 해당되는 지금 지문 안에 있는 내용들 한번 볼까요? 자, 카누 어때요? 순수 환경? 어떤 것 같아요? 개발 환경? 순수 환경이죠. 등산 마찬가지죠. 요트 이것도 확실히 순수 환경이에요. 이 중에 만약에 순수 환경 그랬으면 1번이 답이었을 거예요. 자, 4번에 있는 윈드서핑은 어때요? 이거는 순수 환경에 가깝겠죠. 그러면 시설 환경을 볼까요? 시설 환경은 지붕을 씌운 스포츠 시설을 우리가 시설 환경이라고 합니다. 쉽죠? 지붕을 씌운 스포츠 시설. 자, 그러면 2번 역도 실내에서죠. 유도 실내에서 합니다. 탁구 실내에서 합니다. 4번에 체조 어때요? 실내에서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설 환경이에요. 그러면 뭐죠? 개발 환경은 자, 지붕이 없는 야외에서 하는 스포츠들은 우리가 개발 환경이라고 한다. 그래서 개발 환경의 대표적인 스포츠가 골프죠. 그리고 야구, 테니스와 같은 테니스, 실내 테니스장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있지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부올레라고 하는 사람이 스포츠와 자연관계를 기준으로 이런 것들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순수환경, 개발환경, 시설환경으로 구분하였다. 쉽게 생각하면 일절 손대지 않은 환경에서 우리가 스포츠를 할 때는 순수환경, 그리고 지붕이 씌워져 있는 스포츠 시설에서 하는 스포츠는 시설환경, 그리고 그 외에 지붕이 없는 스포츠 시설에서 스포츠가 행해질 때는 우리가 개발 환경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어렵지 않죠. 부올레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순수 환경, 개발 환경, 시설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20번 문제. 스포츠의 공정성을 실현하는 방법 중 형식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말이 조금 어렵긴 하나 한번 문제 지문들을 읽어보겠습니다. 1번 공정성은 스포츠 경기의 공유된 관습을 지키는 것이다. 2번 공정성은 구성적 규칙과 규제적 규칙을 모두 준수하면 실현된다. 3번 이 경기 규칙의 준수보다는 더 포괄적인 적용과 정당화가 가능한 견해이다. 4번 경기의 관습뿐만 아니라 문서화된 경기 규칙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들이 보기엔 뭐 같아요?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1번, 3번, 4번은 조금 내용만 봐도 좀 이렇게 편향되어 있는 그런 지문이죠. 그렇지만 2번은 어때요? 공정성은 구성적 규칙과 규제적 규칙을 모두 준수하면 실현된다 라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규제적 규칙과 구성적 규칙은 지난 시간에 이미 다 설명을 하고 넘어온 것들이라서 여기서 추가로 부연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공정성은 구성적 규칙과 규제적 규칙을 모두 준수하면 실현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해당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7년도 스포츠 지도사, 스포츠 윤리 기출문제들을 풀어봤습니다.